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떨줍 올파를 실천하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 그리고 내일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우 미 양 가중의 우라고 이미 판정해 드렸고, 그 다음 이번에 그 미국이랑 경제 파트너십 강화하는 그 주인공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데 그 절대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막 부르짖었는데, 아니 그렇다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뭐 망했다는 건 아니고 성과가 안 좋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무조건 선반영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미국 따라가지고 우리 이렇게 틈틈이 조정받는 날 이럴 때 이제 분할로 떨줍했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나오면 그대로 미련 갖지 말고 올팔하라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토록 제가 얘기해 왔었잖아요. 결국 오늘 하루 만에 A자 반락, 그 V자 반등이면 좋은 건데 그거 거꾸로 한 이렇게 A자 반락으로 그냥 바로 그냥 갖다 내다 꽂아버리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막 신문에 도배되고 막 미국 현지 공장이 어쩌고 향후 경제 협력 규모가 어쩌고 막 모두가 막 들떠가지고 달려들 때 우리는 떨줍 올팔 잊지 말자고. 그럴 때가 오히려 그 재료하고 강력하게 이별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했잖아. 자,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장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강세를 나타냈던, 돋보였던 테마가 바로 드론. 이거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과기부가 오늘 DNA 플러스 드론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드론이면 드론이지 DNA 플러스 드론은 뭐냐고, 그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DNA가 사람 그 개놈 뭐 그거 아니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약자로 DNA라고. 이것까지 어제 미리 다 얘기했잖아. 다음, 오늘 과기부 장관이 AI 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 간다고. 이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다고. 그 업체명이 퓨리오사 AI라는 것까지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는데, 오늘 인공지능 AI 관련주 뭐 로보 어쩌고 들어간 거 대부분 다 강세 나타났잖아요. 다음, 오늘 또 이런 장에서도 돋보였던 상승 테마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 이것도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고용부가 이제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더우면은 안전장구 같은 거 잘 이제 안 챙기고 또 주의력이 좀 산만해질 수 있어갖고 사고 나니까 안 된다고. 위험 경보 발령한다고. 게다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산재예방 사업장 방문한다고. 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수혜주였던 스마트 팩토리랑 그대로 증시 테마 연결된다고. 어제 미리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기업,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은 투자해도 절대로 실패가 없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게 바로 카카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실제로 늘 가까이 있고, 심지어 정부 문서부터 무슨 국세청이고 국민연금이고 요즘은 다 이 카톡으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민간 제품, 이것도 이제 프로덕트죠. 메신저니까. 이런 게 그 정부의 공식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쓰였던 사례가 있었냐고요. 카카오가 처음이죠. 왜? 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이미 연결돼 있고, 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서. 물론 다른 경쟁 메신저도 있지만 카카오톡의 점유율을 뺏어가지 못한다고. 카카오톡도 쓰고 다른 것도 쓰는 건 있어도. 근데 카카오 주가를 한번 보세요. 작년 6월 말에 17만 3천 원 찍고 그때부터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정말 전형적인 계단식으로 날아가는 지금 코스예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고점 찍고 나서 한두 달 동안 한 15% 정도 조정 나왔어. 그래서 다시 반등할 것 같이 되니까 그때 개인들이 이제 와, 이거 다시 시동 걸린다, 이제부터 찐 반등이다 그러고 올라탔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30%를 그냥 꼬라박아 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반등 나오니까 야, 드디어 조정 끝났다, 이거 저가 매수 찬스다 하면서 또 그때 막 올라탔는데 그때가 이제 12만 원 부근이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얼마 안 가가지고 9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또 반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 진짜 마지막 박앤세일이라고 막 하면서 다 올라타가지고
얼마 안 가서 이제 10만 원대 회복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이거다. 작년 17만 원대 생각하면은 이거 10만 원도 너무 싼 거다. 카카오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 실패란 있을 수 없다. 그때 이제 또 10만 원 회복하는 그 시점에 전부 다 또 저가 매수고 뭐고 진짜 땡빛 내서 올라탔는데 한 달 정도 조금 꿈틀거리다가 또 꺾였어. 결국 그렇게 카카오 주가가 1년도 안 돼가지고 17만 원에서 지금 8만 원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이 카카오 차트가 바로 전형적인 그 버블 꺼질 때 그 차트고, 이거 미국 닷컴 버블 붕괴 당시하고 너무 똑같아. 물론 지금은 뭐 닷컴 버블이랑은 다르다.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을 잘 내고 있다.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은 2013년도 IBM을 보면은 이때는 애플도 뭐 지금처럼 뭐 감히 나대지를 못할 때고, 미국에서 IT 하면은 이제 대장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 근데 오히려 IBM이 그때는 더 잘 나갔어요. 그때 IBM 주가 $200 찍었을 때 사람들이 똑같아, 지금하고. IBM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200 지금 뭐 단기 고점이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것도 싸다. 그러면서 전부 달려들었어. 그 뒤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계속 저가 매수로 무지성 매수로 일관했어. 자, 10년 지난 지금 IBM 주가 $130입니다. 아직 10년 전 가격 회복도 못했어. 그 지난 지금 몇 년 동안 미친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도요. 카카오도 코로나 직전까지 이거 3만 원 했던 주식이에요. 아니 뭐 그때라고 해서 카카오톡이 없었고 그때라고 전 국민이 카카오톡 안 썼냐고. 그리고 뭐 지금은 뭐 텔레그램도 많이 쓰고 어쩌고 하지만 카카오톡 시장 점유율을 뭐 심각하게 위협하고 그러고 있냐고.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직전에 3만 원짜리였던 걸 지금 많이 조정받았다고 해서 8만 원에 또 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죠. 원래 일반적인 조정하고 좀 다르게 버블이 터질 때는 한 방에 뚝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그 어설픈 학습 효과로 그 무장된 사람들이 무조건 떨어지면 이제 싸게 살 기회라고, 무조건 바이 더 딥 한다고, 그렇게 그냥 계속 덮어놓고 물 타면은 언젠가는 돈을 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대 버블이 한 방에 푹 꺼지지는 않는다고요. 그 대신에 앞에 IBM, 카카오처럼 한 10% 뺐다가 한 5% 반등 주고, 그 다음에는 한 20%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 12%, 13% 반등 나오고, 그러다 얼마 안 가가지고 완전히 30%를 팍 빼버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횡보하면은 이제 진짜 조정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 그때 올라타면 그 다음에 또 빼버려. 이런 식으로 그냥 전부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잠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격언에 원래 베어마켓은 결코 비명소리와 함께 오지 않는다. 한숨소리와 함께 온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테슬라 주주분들 있으면 한번 요즘 어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딱 한숨소리 딱 그 분위기지. 자,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이 상태로 여기서 모든 게 끝나버리지는 않는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반등의 기회는 몇 번 더 남아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지금 물려있는 분들, 그리고 종목 추천 잘못해가지고 지금 개욕 먹고 있는 마바라들, 그 반등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 전고점 회복하는 그 상황 되면 이제 갑자기 막 목에 기부스하고 나타나가지고 그거 보라고 말이야. 결국 내가 옳았지 않냐고 말이야. 그때 나도 욕했던 사람들은 돈 벌 자격도 없다고 막 그렇게 막 그 사람들 설레발 떨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진짜 그냥 하락할 때마다 이게 웬 박앤세일 찬스야 그러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무지성 저가 매수 반발 매수 했던 분들이 막 그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막 앞으로 무서울 게 없다, 나는 무조건 이제 하락 오면은 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계속 사겠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진정한 위기가 온다고. 6월 FOMC가 오늘로서 딱 20일, 20날 남은 상황인데요. 연준 임원들 중에서 갑자기 온정의 손길이 하나 출연을 했습니다. 아틀란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뭔가 이름부터가 정말
아틀란타 어느 그 전원마을에 있는 신부님 이름 같아. 되게 인자하고 막 이렇게, 막 아이들도 되게 잘 따르고 막 인자하시고 막 항상 웃는 얼굴에다가 막 술 한잔 하는 것도 막 좋아하시고 뭔가 그 덕이 있는 그런 신부님 이름 같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5월 FOMC에서 그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의 지배적인 전망은 6월에도,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빅스텝 금리 인상을 때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러고 나서 7월에 또 그렇게 3번을 스트레이트로 빅스텝 금리 인상 갈 게 아니라 일단 2번을 이렇게 5월, 6월 빅스텝으로 발길질을 했으면 상대편이 그걸 맞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9월에는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된다고. 그 기간 동안 이런 그 빅스텝 금리 인상이 경제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재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정말 그 라파엘 보스틱 이름에 걸맞게 뭔가 온정주의에 입각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조셉 스티글리츠 그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자 있죠. 현재 콜롬비아대 교수. 이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이 경제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급 확대를 통한 인플레이션 해소가 필요한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이런 공급 확대를 장려할 만한 그 투자 촉진에 방해만 될 수 있다고. 진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다운 그런 색다른 관점을 피력한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배송료 무료. 내일은 5월 25일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일명 중대본 회의인데 지금 리오프닝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중대본 회의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있을지 모르는 감염병의 위험. 이제 뭐 원숭이 두 창까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올 초에 한창 리오프닝 막 테마 나올 때 오히려 여행, 카지노 이런 거는 하시라도 이게 유상증자 때릴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대신에 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그 위생 상비용품은 절대 막 이대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언제 또 이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야말로 떨줍하고 분할로 조금 모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터지면 그때 올팔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내일 수요일 정부에서는 글로벌 수소산업동맹 공식 출범식이 있습니다. 글로벌이에요, 무려. 취지는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H2 코리아 주관으로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무려 18개국 수소협회가 함께 공동 참여하는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GHIAA를 출범하는 겁니다. 민간 중심의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산업 확대를 목표로 입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기업 활동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코리아에서 열린다고요. 자, 수소 테마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약발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떨줍 올팔로 대응한다면 절대 물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야, 진짜 내일 완전히 진짜 데이 오브 더 테마네. 일단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고 2차 발사가 지금 6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현지에서 한컴 스페이스 인공위성 발사도 마침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민간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가 내일 정부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고용에도 어떤 재택근무나 아니면 뭐 언택트 플랫폼 같은 게 기본 갖춰져 있어야 우수기관 됩니다. 네이버 전 직원 재택근무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게 거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요. 자, 내일 수요일 과기부는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개발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위성정보에다가 빅데이터에다가 증시의 테마가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스마트 제조, 자율차 분야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산업 데이터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마련이라는 역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단어 그대로 다 증시의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하는데
중소기업의 어떤 탄소 중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럼 이제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게 또 돋보이겠죠. 다음 내일 수요일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등 수질 관리 대책 추진. 일단 수질 관리하니까 수처리 관련주, 4대강 관련주 이런 거 바로 떠오르는데, 근데 올 여름에 진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올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미 인도는 요새 낮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국가 재난사태 직전이래요.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50도요? 이 정도면 거의 저 같은 돼지들은 진짜 빙수나 냉면을 먹으면서도 막 땀을 미친 듯이 흘리다가 결국 먹는 것보다 흘리는 땀이 더 많아가지고 탈수가 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물론 이제 이 폭염 그러면 뭐 냉방기랑 이쪽이 여름 테마이기는 한데, 근데 폭염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전력 공급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하고 ESS 이쪽, 그리고 또 너무 더우면은 음식물도 잘 상하고 이게 또 보관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럴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게 바로 밀키트, 레디밀, HMR 그리고 가공식품 회사들. 아 진짜 KC푸드 저는 기대감이 크다고 늘 얘기하는데, 진짜로 중동 형님들이 낙타 타고 이제 사막 가다가 오아시스에 잠깐 내려가지고 보리굴비에다가 얼음 동동 띄운 녹차물에 밥 한 숟갈 말아가지고 진짜 후루룩 떠먹는 그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보리굴비 이거는 한날에도 문제 없고, 그리고 어차피 한번 이거 찐 거니까 쉽게 상하지도 않고, 뭐 녹차물이야 뭐 티백으로 우려내면 1분이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하여튼 제 KC푸드 사랑 정말 그 포텐셜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복지부는 제16회 실종 아동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지난번 공약이 전 시민한테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한다는 거였는데, 노약자 그러니까 어린이도 포함되는데 여기라도 좀 서울시에서 웨어러블 기기 보급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결국은 사회 안전망의 기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염병 시기에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또 취약하니까 그럴 때 어떤 방역 차원에서라도 동선을 트래킹하고 이런 차원에서요. 그 또 관련주가 그때 당시에 막 떴었습니다. 내일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가집니다. 요것도 역시 이제 원격 근무 테마하고 연결됩니다. 자,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3월 인구 동향, 4월 국내 인구 이동 나오는데, 또 보나마나 인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뭐 2050년도에는 얼만큼 줄어들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나오죠. 그럼 또 이제 그 테마주들이 또 관심을 받죠. 항상 뻔한 얘기고 뻔한 결과인데 또 뻔하게 또 증시에서 그런 것도 리액션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내일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지수 있죠. 이게 공개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 상승하고 있죠. 왜? 금리 인상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서 제조 단가 올라가죠. 인건비 또 계속 올라가죠. 과연 어떨지.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국내 대기업들이 일제히 대규모 투자 채용 계획을 오늘 공개를 했더라고요. 과연 그들은 뭘 기다려왔던 건지, 네, 좀 뭐 정경유착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어서 내일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는 온라인 결제 중에서 모바일이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늘 얘기하지만 동네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경찰 수도 많아야 되고 치안도 인력이 더 확충이 돼야 맞죠. 자, 내일 역시 2021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미국에서는 드디어 5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당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은 했지만 0.75%포인트 금리 인상, 완전 그 초자이언트 스텝은 어쨌든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양적 긴축, QT 계획 같은 게 과연 어떻게 들어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미국에서 4월 내구재 주문도 공개되고요. 독일에서는 1분기 GDP 나오고 6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됩니다. 지금 유로존은 러시아 때문에 정말 가스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겨울 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3월 경기 동향지수 공개되고, 그리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 그 BOJ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일본도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나,
그 증거가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서 또 갑자기 또 물가 상승 국면을 맞이하면 일본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그 양적 완화 기조를 깨고 긴축 모드로 전환한다 그러면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자, 내일 뉴질랜드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사실 아시아의 몇 안 되는 자원부국 중에 하나인데 지난 그 통화정책 회의 때는 3번 연속으로 그리고 22년 만에 최대폭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추가로 갈 수 있나 한번 봐야 되겠고, 뉴질랜드가 일단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추고 관망하겠다 이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은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조금 형성될 수 있죠. 자, 내일 국내에서 첫 민간 인공위성 세종 1호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현지에서 발사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우리 누리호는 6월 15일이고 한컴 인스페이스가 먼저 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세종 2호 민간 인공위성 추가로 쏘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3호, 4호 그리고 2040년까지 5호 나가가지고 총 5기의 인공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향후 5년 내에 한 50기 이상 발사해가지고 군집 위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 인공위성이 지구를 이제 그 명절 때 배 선물 들어오면은 왜 하얀 걸로 이렇게 그 망 같은 걸로 싸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구를 우리 태극기 달린 인공위성에 감싸는 계획이다. 또 국뽕이 막 차오르네. 내일 진짜 여러 테마가 많지만 우주항공 국뽕도 뭐라고요? 우주항공 국방도 네, 또 주목받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데요. 드디어 엔비디아, 그 정말 그 실리콘밸리의 풍우나 실적 공개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한때 잘 나갔던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한국의 야놀자가 있다면 메이크 마이 트립, 여기도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